여름 햇살이 무겁게 내리쬐는 오후, 허은자 할머니의 낡은 흰색 경차가 천천히 은행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차체에는 오래된 먼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백미러에는 색이 바랜 천 묶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엔진이 꺼지자 차 안의 고요 속에서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문을 열고 내립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에는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오래된 양산을 펴고 천천히 은행 입구로 향합니다. 그 손엔 오래된 통장 한 권과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옵니다. 사람들은 서류를 손에 쥐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통화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안내 직원이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인사가 건너오지 않습니다. 작고 낡은 구두가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작게 울립니다. 그녀는 안내 창구를 바라보며 잠시 멈춥니다. 벽면에 붙은 주차권 발급, 은행 업무 고객 한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구로 달아갑니다. 젊은 남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저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직원은 잠깐 눈을 들더니 짧게 대답합니다. 예, 뭐 도와드릴까요? 말투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주차권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 볼 일 있어서요. 그 말에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합니다. 은행 업무 보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통장을 꺼내려다 말고 고개를 숙입니다. 직원은 이미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지만 몇몇은 피시고 웃습니다. 은행 안의 에어컨 바람은 차갑게 불어오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땀이 맺힙니다. 양산을 접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창구를 떠나 천천히 로비를 걸어 나갑니다. 그 뒤로 직원의 손끝 소리와 프린터의 기계 음이 무심히 들려옵니다. 출입문이 다시 열리고 햇빛이 쏟아집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차로 향합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은행 건물을 돌아봅니다. 사람 참 겉만 보고 사는구만.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집니다. 할머니가 차문을 닫자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고요한 단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엔진이 다시 켜지고 경차는 은행을 뒤로 한 채 천천히 길을 벗어납니다. 뒷좌석에 놓인 서류 가방이 햇살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 속엔 세상을 바꿀 단 한 장의 서류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창구 유리창에는 반사된 햇빛이 번쩍입니다. 허은자 할머니는 창구 앞에 다시 서서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주차권만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쓰고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정중했습니다. 남직원 이태훈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듭니다. 은행 업무를 보셔야 주차권이 나가요. 그 말은 규칙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듯 가방을 열고 낡은 통장을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럼 통장이라도 보여드리면... 말을 잇기도 전에 직원은 눈을 돌립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심한 피로와 귀찮음이 섞여 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자가 피식 웃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지?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처럼 퍼집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잠시 움찔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구두 끝이 떨립니다. 신입 직원 박소연이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 다가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이분... 그러나 이태우는 짧게 손을 들어 말을 끊습니다. 소연 씨, 규정이에요. 일 키우지 말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가방을 닫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퍼집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입술은 꽉 다물려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괜히 번거롭게 했네요. 그 말조차도 작게 삼켜지듯 흘러나옵니다. 남직원은 아무 대답 없이 다른 고객의 서류를 받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서는 순간 대기석의 두 여성이 힐끗 보며 귓속말을 주고받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괜히 억지 부려. 그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들립니다. 할머니의 눈이 잠시 그쪽으로 향하지만 곧 고개를 숙입니다. 은행 안의 공기는 냉기로 가득하고 스피커에서는 고객님, 번호표 102번을 모십니다. 라는 음성이 울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손에 쥔 통장이 약간 구겨져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강한 햇빛이 다시 얼굴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짧게 스쳐갑니다. 문이 닫히고 은행 안은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조용해집니다. 은행 문이 닫히자 뜨거운 공기가 다시 허언자 할머니를 덮칩니다. 그녀는 경차로 돌아와 문을 열고 깊게 숨을 내쉽니다. 차 안은 한낮의 열기로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엽니다.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 뭉치와 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된 통장 5건이 얇은 고무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중 하나를 가볍게 쓸어봅니다. 통장 첫 장에 적힌 잔액은 세 자릿수가 아니라 사람의 숨을 멎게 할 숫자입니다. 3천억. 오래된 통장이지만 잉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흐려집니다. 그 옆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사망진단서 사본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남편의 이름을 천천히 짚습니다. 여보, 사람들은 겉만 보네요. 조용한 목소리가 차 안에 울립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은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청밖의 햇빛이 가방 속 서류 위로 떨어집니다. 기부금 이체 계획서, 그리고 공익재단 설립 승인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서가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덮으며 속삭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에게 줄 게 아니지요. 그 말 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단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조수석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인쇄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땀에 젖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시절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며 작게 웃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 다 여기까지 왔네요.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울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리창 밖을 봅니다. 한 무리의 직장인들이 웃으며 은행을 나섭니다. 그들의 손에는 신용카드 신청서와 커피가 들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시선을 돌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조용히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 가방을 닫습니다. 금속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짧고 단단하게 울립니다. 여보, 오늘은 그만 가요. 짧은 혼잣말 뒤에 시동이 켜집니다. 차는 찬찬히 출발합니다. 유리창을 스치는 햇살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고요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작은 경차는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단 하나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쥔 서류 한 장은 곧 세상을 뒤흔들 한 사건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허은자 할머니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차의 엔진음은 작고 일정했습니다. 목적지는 이번엔 다른 은행. 오래된 동네 지점이 아닌 새로 지어진 본점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벽에 하늘이 반사되어 푸르게 빛나고 자동문 앞에는 안내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직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인사를 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조용했고 전자음 대신 잔잔한 클래식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꼭 안은 채 안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기부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놀란 듯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드릴까요? 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물컵을 손에 쥐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녀의 앞에 앉은 직원은 젊었지만 진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체 금액이 맞습니까? 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화면을 확인합니다. 숫자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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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에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과 제 평생의 일한 값이에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직원은 순간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 도장이 찍히는 순간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번집니다. 할머니의 손은 작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히자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은행 유리벽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체 완료음이 띵 하고 울립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됐어요. 수고 많았어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건 사람이지요. 돈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밝은 햇살이 그녀의 등을 비추었습니다. 경차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그녀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경차가 다시 도로 위를 달립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흰 머리칼을 살짝 흔듭니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카페마다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차 타고 온 할머니 3천억 전액 사회 환원. TV 속 앵커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감찬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하게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작은 경차에서 내리는 노인, 바로 허은자 할머니였습니다. 기자들은 익명의 노인 기부자라 부르며 연일 그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은행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아무 요구도 없이 조용히 허리를 내밀고 가셨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관계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금액의 개인 기부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국의 방송 자막에 3천억 원 기부가 굵게 떠올랐습니다. 한편 그 뉴스는 빠르게 온라인으로 번졌습니다. 포털 메인에는 경차 몰던 할머니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걸렸고 댓글에는 진짜 부자는 조용하다, 눈물 난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캡처해 SNS에 올렸고 짧은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다른 공간에서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할머니를 무시했던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남직원 이태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에 보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경차 타고 은행 방문한 익명의 기부자, 그는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리며 속삭였습니다. 설마. 동료 직원들이 모니터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진 우리 지점 아니야? 순간 공기가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태원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화면 속 경찰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그분이었어. 뉴스 화면 속에서 할머니의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익명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보다 깊은 인상으로, 말보다 묵직한 울림으로. 그날 오후 전국의 은행 게시판에는 한 문장이 붙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순간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다음 날 오전, 은행 지점의 회의실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점장은 TV를 꺼버리며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태원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직원 이태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뉴스 기사 캡처와 민원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응대한 그 고객, 바로 그분이었어요. 3천억 원 기부자. 지점장의 말이 이어졌고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태훈의 손등 위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는 마른 입술로 겨우 말을 꺼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분인 줄. 지점장은 단호하게 말을 끊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이미 고객이 아닌 사람을 본 겁니다. 한쪽 구석에 있던 신입 직원 박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어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서 작게 고개를 숙이던 할머니, 떨리던 손, 굳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점에서 감사팀이 곧 내려옵니다. 고객 응대 전 과정 검토 대상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앞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 경차가 세워져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한테 웃으셨는데.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었어. 그냥 슬펐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이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잔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내가 그분의 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며칠 후 한 방송국 스튜디오 안. 조명이 은은히 비추는 의자 위에 허은자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기자는 준비된 질문지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 한 번 아니에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왜 그냥 나가셨나요? 그 자리에서 항의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항의해봤자 듣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화내면 성격 나쁜 노인이 되겠죠.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자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결심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무릎 위에 얹힌 손을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그러더군요. 당신, 돈은 결국 도구야. 그걸로 사람을 살려.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건 둘이 함께하는 마지막 일이지요.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기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엔 이미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그들을 보는 눈이 부족한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시선을 들어 스튜디오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잔잔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게 아니라 베풀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지요. 기자는 마이크를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태프들이 촬영을 마무리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조명 위로 비친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다독이는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한 거리 위로 금빛이 번집니다. 허운자 할머니의 작은 경차가 천천히 도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바람이 차창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히 빛납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익숙한 길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날 그녀가 조롱당했던 은행이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잠시 세우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은행 유리문 앞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직원들이 고객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요. 오늘은 다들 따뜻하게 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비추며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감쌉니다. 그때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죠, 여보. 차 안의 조용한 공기가 그 말을 품습니다. 손등 위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겹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그 주름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기부 완료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접어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경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로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 선율 위로 그녀의 한마디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차는 점점 멀어지고 은행 간판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그녀의 차를 따라가며 천천히 줌아웃합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작은 경차는 도로 끝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히 다닌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자와 사연 라디오에서 모 엄마 이은숙입니다. 처음 이렇게 녹음을 해봐서 너무 떨렸어요. 실수도 많이 해서 녹음을 여러 번 했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늘 행복한 날 되세요.